오늘 프리뷰 바로 그냥 새벽 경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경기도 많을 것 같아요. 일단 리뷰 없이 프리뷰를 하면서 매치업 바뀌는 거 아니니까 어제 경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텍사스랑 세인트루이스는 오늘 디그론과 페리가 나옵니다. 어제 경기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텍사스가 어떻게 1차전을 이겼는지 진짜 상상 왜 이겼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 너무 무기력한 타격을 보여줬어요. 제가 경기를 정말 이제 6월달 또 새 마음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보면서 좀 모든 경기 전부 다 좀 디테일하게 모니터링 하려고 라이브로 계속해서 정경기를 또 모니터링을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경기 보면서 느꼈던 거는 지금 텍사스 타선에서 지금 코리 시거를 제외하고는 이 정상적인 타이밍에 타격이 되었던 타자들이 없었어요. 소니 그레이공에 전부 다 밀리고 깎아맞고 빗맞고 땅볼 치면서 정말 안 좋은 타격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리드오프에서 스미스를 다시 내보내고 그 하게르티를 하위 타선으로 내리면서 뭔가 또 체계가 좀 바뀌었습니다. 어제 스미스 나와가지고 삼진 2개 먹으면서 아무것도 사실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디그롬이 나오긴 합니다만 지금 코리시거가 돌아온 입장에 스미스, 코리시거, 랭포드, 조시영 요 추세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나마 지금 라인업에서 유망주 어제 말씀드렸던 오주나를 넣으면서 가르시아를 대체하고 있는 자원이 뭐 하나 있다라는 점에서 뭐 위안이 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만, 지금 에릭 페디의 공의 상성을 따져봤을 때 사실 텍사스가 그렇게 쉽게 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어제 컨디션까지 따지고 보면 더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세인트루이스도 어제 메이턴과 이제 헤이슬리 두 명만의 불펜을 쓰고 소니 그레이 7이닝 거의 완벽 투로 경기를 막아냈기 때문에 이제 오늘 경기에서 스티븐 마츠와 함께 그 다음에 저 누구죠 리까지 더해져 가지고 필승조 운영 두 명 더해진 다음에 헤이슬리 마무리 체제로 또 넘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마츠는 심지어 2이닝 이상을 쳐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페디가 투구수가 조금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없을 수 있다라고 느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사실 세인트루이스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누빠예요. 누빠 타격감이 진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눕바도 진짜 타격감이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어제도 눕바도 치는 공이 전부 다 이제 타구 속도 80마일 초반 70마일 때 땅볼 빗막혀가지고 3루 쪽으로 굴러 들어가고 정말 컨디션 안 좋았는데, 그나마 지금 컨디션 가장 좋아 보이는 게 도노반과 콘트레라스였어요. 어제 콘트레라스의 파울 홈런도 영향이 굉장히 컸지만 지금 당장 이제 컨디션만 보면 콘트레라스 그 다음에 도노반 두 명이에요. 에레라도 최근 타격감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치는 거 보니까 이 타이밍이 좀 안 맞아요. 그리고 방망이도 좀 엉뚱한 대로 좀 흘러가고 있던데,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 디그롬의 공 오늘 좀 위력을 좀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텍사스의 불펜에서 지금 어제 이제 윈을 멀티이닝 써가지고 이제 쓰지는 못할 거고, 밀러는 연투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가르시아랑 잭슨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디그롬 다음에 필승조 운영하려고 계획을 짜고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좀 점수가 안 나지 않을까, 7.5점 기준점 잡힌 거 납득간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가 좀 요 경기가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표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애틀랜타랑 보스턴인데, 요것도 이제 제가 어제 보면서 보스턴이 타격이 너무 안 됐죠. 근데 못 칠만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사실상 이 슈엘렌바흐가 인생 경기를 했어요. 저는 슈엘렌바흐가 97마일의 커터를 던질 수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 100마일의 공을 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제 그냥 슈엘렌바흐 인생 투구했고 보스턴이 절대 못 치는 공이었어요. 그냥 그 경기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번에 샌프란시스코 상대로 파덱, 오늘 나오는 파덱이 이 샌프란시스코 상대로 그때 원정에서 이 97마일 빠른 공 던지면서 완벽투했던 기억 있죠. 그때와 같은 컨디션으로 그냥 어깨 풀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슈엘렌바흐 공 사실 그거 못 치는 공이었었고, 어제 컨디션에는 보스턴이 타선이 오늘은 조금 올라와야 된다고 볼 수는 있어요. 이제 엘더를 상대로 보스턴이 상대 전적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 오늘 경기에서도 보스턴이 엘더의 이 공에 대해서 타격이 저는 안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늘 칠 거라고 좀 봐야 되고, 크로셰가 나오다 보니까는 경기 정배당 받는 거 납득은 됩니다. 다만 이 애틀랜타가 결국 크로셰의 경기 양상도 마찬가지인데, 이 애틀랜타의 타격이 지금 이번 시리즈에서 보일 수 있는 임팩트는 이 크로셰의 공을 칠 수 있다 정도로 봐야 돼요. 그만큼 지금
그 아쿠냐 주니어의 회복으로 이제 합류를 하면서 라인업이 조금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된 게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이제 크로셰가 6이닝 이상 못 던진다고 보고 자칫 잘못하면 5이닝 5회 던지고 6회 중도 교체가 될 가능성까지도, 또 어제 뷰러 같은 케이스로 좀 중도 교체가 될 가능성까지도 열어둬야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쿠냐 주니어도 아쿠냐 주니어지만 어제도 발두인 2번으로 나오죠. 이 발두인이 자투 상대로도 강합니다. 거기에다 오주나도 마찬가지. 올슨 라일리가 4, 5번으로 빠지는 순서까지도 지금 힘이 상위 타선에 붙여져 있고, 이 버두고마저도 최근에는 2주 동안의 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거기에 해리스 2세까지 어제도 날아다녔죠. 얘를 타격감이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 윌리엄스는 사실 배제입니다만, 여기다가 뭐 그 누구죠?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 걔는 못 쓰겠다. 화이트는 못 쓰겠다. 윌리엄스 나온 건 뭐 어쩔 수 없겠는데, 일단 오늘 애틀랜타 타선 절대 무시 못합니다. 저는 보스턴 정배당 보는 거 상당히 좀 반대의 입장에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경기 정배 혹시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다른 경기 좀 정배당 경기 재고해 보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에 볼티모어랑 화이트삭스인데, 요거도 이제 어제 경기에서 제가 이것도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게, 화이트삭스가 어제 안타는 8개를 쳤는데 4대2로 졌어요. 이제 볼티모어 입장에서는 지금 앤드류 러츠맨이 정말 타격감이 안 좋은 상황에서 러츠맨이 부진 속에 꾸역꾸역 이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찰리 모튼과 하우저인데, 하우저가 저희 두 경기 다 던졌죠. 이제 합류를 하면서. 그리고 찰리 모튼도 5월달에 사실 선발 돌아오고 나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포심 페스트볼의 피안타율은 여전히 조금 맞아 나가고 있어요. 이제 빠른 공의 구속이 4월달에 한 93.1마일 정도 형성이 됐다면, 5월달에는 이 94마일 이상으로 평균 구속이 올라왔어요. 거의 어깨가 좀 이제 좀 풀렸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빠른 공에 힘을 받으니까 이 커브볼의 피안타율이 낮아졌습니다. 커브볼 피안타율 4월달에 비해서 5월달에 정말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1할 때까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이 찰리 모튼도 지금으로서는 제구까지 이제 안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화이트삭스가 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화이트삭스의 어제 안타가 8개가 나왔는데, 이 터크먼이 쳤던 안타 1개, 중견수 쪽으로 나갔던 안타 1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그렇게 잘 맞은 안타가 아니었어요. 그런 만큼 타격감이 썩 좋다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원래라면 1번 타자로 미드로스가 나와가지고 진짜 날아다니고, 그 다음에 베네텐디도 잘 쳤을 때, 그 다음에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도 타격감이 좀 올라왔을 때, 그때 화이트삭스의 타격이 좀 올라오면서 상대를 까다롭게 괴롭혔던 지표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지금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가 완전 삽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바르가스, 그 다음에 팔라시오스, 소사, 얘네들 타율이 전부 다 하락세를 끼고 있어요. 지금 그나마 타격이 유지되고 있는 게 뭐 바르가스랑 터크먼 정도라고 봐야 되고, 나머지 타자들의 타격 하락세를 걷고 있는 와중에 이게 불펜 싸움으로 넘어가 버리면 화이트삭스가 불안한 것은 어쩔 수 없는 팩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볼티모어가 유리해 보이는 거는 맞아요. 근데 오늘 바티스타가 연투를 했기 때문에 못 나와서 마무리 체제가, 만약에 볼티모어도 마무리 싸움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세이브 경기 상황이 되면 마무리 체제는 바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미 수입전입니다. 그것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같은 경우도 주력으로 고려할 만큼의 경기력으로 따지고 보면은 사실 볼티모어 갈만하긴 해요. 수입전하게 좀 거슬릴 뿐입니다. 그리고 마이오가 다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다시 콜업이 돼가지고 어제 출장을 해서 메이저리그 첫 안타, 이번 시즌 첫 안타를 때려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안타를 때리고 2루로 좀 과감한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소사와 충돌이 있었죠. 충돌이 되면서 거기에서 벤치 클리어링이 한번 있었는데, 그 이유 때문에라도 아마 오늘 쉬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마요를 꺼냈다가는 헤드샷 맞고 또 벤치 클리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명백한 바디 체크였었고, 이제 1루로 이제 런다운 걸린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주루방에, 그러니까 러닝 인터페런스를 노리고 바디 체크를 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거기에서 소사가 방금 무슨 플레이냐, 왜 그랬냐라고 따졌는데, 이제 마요가 가슴팍을 밀치면서
이제 꺼져라는 식의 제스처를 취했고 거기에서 이제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후 인터뷰를 이제 제가 내용을 봤는데 결국 마요 같은 경우에는 어제 경기에서 이제 저 뭐죠? 말 그대로 이제 그 주자 주루방이를 노리고 그렇게 프로페셔널 그 전략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만 소사는 인터뷰에서 명백하게 그거는 이제 싸우자는 거였고 나는 거기에서 싸우자는 그쪽으로 싸우자는 식으로 달려들면 나도 싸울 거고 우리 뒤에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닐 거 뻔히 안다 벤치크링 일어날 거 알고 우리는 싸울 거다라고 좀 강한 어조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요 나오면은 아마 한 방 맞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안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럼 DH에 아마 다시 마운트 캐슬이 내일은 출전을 할 거다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해야 되고 마운트 캐슬 최근에 타격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운트 캐슬 출전 저는 예상하고 거기에서 볼티모어는 힘을 더 받을 거다라고 정도만 일단은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필라델피아랑 미러키인데 개판이 났죠. 지금 어제 그냥 호스킨스가 그냥 3런 두 방에 뭐 홈런으로 그냥 아주 필라델피아를 작사를 내놨습니다. 이제 루자르도가 그렇게 털린 거 저도 처음 봤고요. 필라델피아 유니폼 입고는 굉장히 싱커볼에 자신감을 보였던 경기였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수아레즈 93 어제는 97마일의 싱커인데 오늘은 93마일의 싱커와 이 커브를 상대를 해야 되거든요. 미러키 입장에서는 이게 쫄릴 이유가 없어요. 어제 그 빠른 공에도 타격감이 맞췄는데 오늘은 더 눈에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도 이번 시즌에 좌투 상대 타율이 리그 상위권에 포진이 되어 있을 정도로 좌투 상대로 약점이 있는 팀은 아니에요. 실제로 어제 경기 중심 타선에서 카일 슈아버나 트레이 터너 요런 애들은 타격감이 나쁘진 않았었고 마지막에 경기 끝나기 전에 9회 또 알렉산더 좌투수를 공략을 하면서 5점을 뽑아냈죠. 마시의 홈런과 함께 이제 9회에 더 추가 등점을 점수를 냈던 부분은 필라델피아에게도 오늘 좀 더 힘을 보태주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퀸타나가 부상자 명단에서 돌아온 거기 때문에 아마 나이도 있고 긴 이닝을 던지는 것은 무리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이 좌투 상대로 미러키의 타율 중에서도 유독 돋보이는 게 결국 초리오 그 다음에 호스킨스 그 다음에 그 콘트레라스 플레릭 얘네들인데 튀랑까지 얘네들인데 어제 경기에서는 이제 옐리치도 타격감을 올려주고 있고 제가 지금 언급드린 애들이 모두 멀티히트 거의 한 명 튀랑 정도 빼고 멀티히트를 다 때리면서 어제 타격감을 완전히 뽐내놨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 같은 경우도 수아레즈 같은 양식의 좌투수 싱커 이 투구에는 수아레즈의 체인지업이 당연히 위력적이긴 합니다만 오늘도 미러키의 방망이를 피해가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필라델피아도 반격은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기준점이 지금 8.5점이 잡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점수가 좀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 치는 거 보면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미러키도 지금 옐리치 터지는 순간부터 뭔가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옐리치가 끝내기 말로 홈런 때린 적 있죠. 통산 커리어 첫 끝내기 홈런이었는데 그때부터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본격 시동을 걸린 게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미러키의 타선이 확실하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론토랑 애틀레틱스인데 토론토가 이번 시리즈에 대량 점수를 내면서 지금 애틀레틱스를 박살을 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기도 지금 토론토가 이제 스프링어가 타격감이 너무 좋아 보여요. 스프링어가 타격감이 가장 좋을 때가 이 중견수 머리 위로 타구를 넘겨버릴 때인데 어제 똑같은 코스로 두 개를 그렇게 홈런을 때려버렸었고 지금 토론토 홈구장에서 파크 팩터가 보니까는 홈런 파크 팩터는 리그 전체 한 9위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냥 맞으면 넘어가요. 지금 돔구장들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어제 돔구장 지금 토론토, 휴스턴도 마찬가지죠. 맞으면 그냥 미친 듯이 날아갑니다. 어제 토론토 같은 경우도 이 홈런으로 점수를 냈던 거 임팩트 절대 무시할 수 없었고요. 이제 오늘 시어스랑 가우스만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토론토가 이거 수입을 할 거다. 토론토 4연수입 할 수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 또한 거기에 뭐 의견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근 경기 양상 보면은 토론토가 애틀레틱스의 불펜을 공략해서
이 경기 후반에 추가 점수를 낸 점수는 많지가 않아요. 실제 7회 이후에 냈던 점수는 4점인가 3점? 그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선발들을 박살을 내고 있고, 그 1차전이었나요? 선발 조기강판 시켰던, 로페즈 조기강판 시켰던 경기, 그때는 불펜들이 이제 그냥 벌크로다 그냥 갖다 박으면서 경기를 했다 보니까 불펜 실점이 많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경기 후반 실제 점수 자체는 토론토가 많이 안 나오고 있던 겁니다. 그럼 오늘도 이 시어스 공략이 너무 중요해집니다. 근데 시어스가 지금 최근에 2경기 동안에 홈런을 7방을 쳐나가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만큼 많이 안 좋은 상황에서 토론토에 또 장타를 의식을 해야 되는데, 토론토가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새끼들이 좌타자죠. 그 좌투수죠. 이 좌투수한데 지금 이번 시즌 타율을 보면은 약한 타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그냥 할 만큼 해요. 보면은 보시면은 주전들입니다. 클레멘트 하이타스에서 3할 8푼 8리 좌투산에 치고 있고요. 보비셋 2할 못 치고 있죠. 근데 게레르 주니어 3할 4푼 1리, 그 다음에 산타데를 모르고 치우고, 그 다음에 스트로 3할 2푼 5리, 컬크 3할 6푼 1리, 스프링어 2할 5푼 7인데 지금 타격감 너무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발저 2할 5푼, 하이타선에서 주는데 이만큼 준수하죠. 그 다음에 하이네맨 컬크 나오고 얘를 DH로 쓴 다음에 산탄데르 지금 부상이라 못 나오거든요. 그럼 얘를 DH로 쓰거나 컬크를 DH로 쓰면서 이제 2명 다 기용할 수도 있을 거고, 카이타선 또 유망주 클래스에 ER이 9번 타자 나오는 얘도 괜찮고, 루케스가 지금 1할 4푼 3리 조금 부진한데, 얘네들 최근 타격감 보면은 지금 이 하위 타선이 또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클레멘트, 그 다음에 저 벌쇼는 어제 3루 뛰다가 햄스트링 와가지고 오늘 못 나오게 됐어요. 이거 좀 아쉽긴 해요. 근데 이제 루케스도 보시면은 3할 5푼 7리 14타수 5안타 잘 치고 있고, 이 4위 타선 활약을 지금 무시할 수 없다 토론토가. 그렇다 보니까 오늘도 점수를 내는 거는 좀 감안을 해야 돼요. 자투 상대를 약한 것도 아니고. 다만 이 애틀레틱스도 그냥 물러설 싸움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또 지표를 좀 봤어요. 지금 당장에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가 타격감을 반등시키면서 엄청나게 타격감을 올리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윌슨 너무 잘 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윌슨, 그 다음에 루커 어제도 홈런 때렸죠. 루커 지금 4할 3푼 5리 치고 있고, 로렌스 버틀러 지금 4할 9리 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안두아르랑 그 다음에 랭겔리어스가 타격감이 급격하게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소더스트롬이랑. 근데 소더스트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최근 6경기 치르면서 1할 5푼대밖에 못 치고 있긴 합니다만, 5월달 성적을 보죠. 그러면은 오늘 경기에서 좀 칠 수 있다라는 지표도 나옵니다. 보시면 이 경기는 조금 그래도 좀 디테일하게 좀 알려드려 보면, 창이 좀 띄어져 있는 김에 이제 보여드리면, 지금 이 소더스트럼의 월별 성적이에요. 보시면 오늘 경기에서 이제 가우스먼이 던지는 공이 포신 페스티벌과 스플리터예요. 근데 5월달에도 포신 페스티벌에 14타수 4안타 치면서 XBA도 3할 3푼 5리 타구 정타 날리면서 라이너송으로 날려보냈고요. 스플리터도 9타수 5안타를 치면서 그 중에서 3개가 장타입니다. 5할 5푼 6리에 XBA 4할 1리에 슬러그가 1.111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만큼 스플리터에 또 강한 모습이 있다 보니까 이거 소더스트롬도 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어제 라인업을 기준으로 지금 이제 윌슨, 루커, 로렌스 버틀러, 소더스트롬 여기까지 지금 타격이 이루어질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몰아치기가. 그러면은 가우스문이 또 템파베이전처럼 의외로 좀 고전할 가능성까지도 염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또 있는데, 템파베이가 오늘 토론토가 오늘 경기에서 이제 어제 리텔이랑 로드리게스를 연투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오늘 출전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토론토의 불펜이 마무리 호프먼 어제 또 삽질했죠. 근데 호프먼이 진짜 심각하거든요. 지금 호프먼에다가 그 다음에 체드 그린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뭐 좀 더 해봤자 누구 있을라나?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로드리게스 못 나오고, 체드 그린, 플루어티, 그 다음에 유미 가르시아 부상이거든요. 얘네 둘이에요. 얘네 둘. 호프먼까지
마무리 투수 호프먼까지 얘네 3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체드 그린이랑 플로어티가 최근에 좀 성적이 많이 심각합니다. 거기에 호프먼까지도 마찬가지로. 호프먼은 지금 5월달에 세이브하러 나왔던 경기에서 실점한 경기 다 홈런으로 실점을 하고 있어요. 그 실점 홈런이 몇 점짜리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애틀레틱스 오늘 노려보는 거, 그니까 토론토를 끝까지 정배당 보고 노려보는 거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좀 점수가 나는 차라리 어차피 토론토의 타선이 지금 터져 있는 상황이면 씌어서 털어주면 감사합니다고 좀 오버적으로 틀어서 생각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오늘 분석하면서 생각 들었던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LA 인저스랑 클리블랜드인데 요거도 지금 당장에 뭐랄까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클리블랜드가 굉장히 정배당을 받았는데 LA 인저스 진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델이 지금 또 홈런을 연속으로 때려주면서 장타력에서 힘을 더해주고 있고, 지금 트라웃이 어제 치는 거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트라웃이 진짜로 이제 공을 보고 치고 있습니다. 공을 보고 치고 있고 어제 4만타가 때렸죠. 이 트라웃도 지금 타격이 그렇게 돌아오게 되고, 워드 장타력 어제도 과시하고 있고, 네토가 지금 아쉬웠는데 네토도 어제 타구 괜찮았거든요. 샤누엘도 어제 하나 쳤고, 몬카다까지 그렇게 해주면은 이 타선이 안 빠져요. 지금 다누, 그 다음에 오베 나와주면 더 좋은데 오베까지 더해지면은 이거 타선 진짜 무시 못합니다. LA 인저스. 물론 지금 어제도 산타나도 홈런을 치고 호세 라미레즈도 홈런 치고, 물론 86마일짜리 똥볼 짓고 그냥 싱커볼이었습니다만 일단 타격감이 올라와 있어 보이는 클리블랜드도 당연히 세긴 하죠. 다만 이 클리블랜드 어제 경기에서 스미스 연투시켰습니다. 앨런까지 써버렸어요. 그러면은 오늘 경기에서 이제 뭐 만약에 윌리엄스가 뭐 5, 6이닝 던져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뭐 롱릴리프 쓸 수 있는 알라드 아니고서는 지금 쓸 수 있는 게 뭐 이제 에린이겠죠. 걔 가지고 지금 연투 누구 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 이게 경기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클리블랜드 입장에서. 지금 LA 이제 타선에 지금 윌리엄스가 무실점 혹은 1, 2실점 수준에서 6이닝을 마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크게 들지는 않아요. 장타 또 생각을 하고 지금 뭐 항상 문제가 됩니다만 윌리엄스는 이 타자들이 안 덤벼들면 더 좋거든요. 이제 안 덤벼들면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이제 변화구 싸움에 너무 이제 낮게 떨어지는 공들을 많이 던지거든요. 커브랑 슬라이더 각도 이제 횡 쪽으로 휘는 것보다 종으로 떨어지는 게 너무 큰 이 윌리엄스의 슬라이더이고, 오늘도 그 공에 방망이를 안 내보내고 투구수 관리 안 되면은 후반 싸움 가서 LA 인저스 불펜 불안하죠. LA 인저스 불펜이 제일 불안한데 그래도 타격으로 이게 비벼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코차노비치도 구위 자체만 따지고 보면은 97, 8마일의 빠른 공 절대 약한 공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LA 인저스 그냥 2.5 프렘 물고 그냥 죽어봐야 되는 경기지 않나, 굳이 배팅을 한다면. 좀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좀 분석하면서 지표상으로도 지금 그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도 방심을 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물론 클리블랜드가 정병을 받는 이유는 결국 코차노비치가 제구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제구가. 그래서 출루율이 너무 높게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실점 수준이 이번 경기에서 클리블랜드에게 리드를 줄 것이다 라고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뉴욕 매치랑 콜로라도,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오늘 그냥 뭐 한 개 여러분들의 방송 라이브 또 찾아주신 분들께 말씀드리면 당연히 이거 주력 오늘 핸디캡까지도 볼만합니다. 요거 주력 경기 뭐 단폴 때리시는 분들은 요거 갈만해요. 왜 그러냐면 이 지금 장타가 지금 터지고 있는 매치인데, 오늘도 지금 바트도 너무 바티도 너무 잘해주고 있고, 소토가 이렇게 터져버리면은 말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매치가 오늘 좀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게, 콜로라도도 해당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만 결국 홈즈란 투수가 땅볼 유도 투수예요. 그런데 오늘 경기에 뉴욕 매치가 그 웬만한 위글리 필드에서 부는 바람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내야에서 외야 쪽으로 바깥쪽으로 불어가는 경기입니다. 바람이 굉장히 좀 16마일 퍼 아워로 굉장히 좀 강한 축에 속하는 바람이 오늘 외야 쪽으로 불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구가 좀 더 뻗어나갈 경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볼 유도형 투수인 홈즈라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9위를 떠나서 이
공을 어떤 식으로 타자들을 상대하는 그 유형의 차이가 매치를 매우 좀 유리하게 만드는 경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핸디캡까지 도전을 해도 수입전입니다만 그래도 그 나름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애미랑 샌프란시스코인데 어제 경기 이거는 사실 샌프란시스코가 경기가 좀 산만했죠. 마지막에 이정우의 그 최종 아웃 카운트도 파울인 줄 알고 안 뛰었는데 인플레이 돼서 죽어버리고 외야에서 미친 수비 두 개가 샌프란시스코의 득점 찬스 두 개를 날려버렸고 그걸로 인해서 점수가 굳어버리면서 잘루 파티가 되어서 마이애미가 1대 0으로 그냥 이겨버리는 경기가 되었어요. 어제 이제 1회에 에드워즈 카브레라의 만루 위기에서 그거를 점수를 못 냈던 거 스노우볼이 결국 굴러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였고 오늘 경기에서도 이 마이애미는 불펜에서도 투입은 충분히 해줄 수 있다. 웨더스가 작년보다 업그레이드가 됐죠. 작년에 94마일 정도 수준에서 던졌던 직구가 올해는 평균 97마일까지 나오는 상황으로 이제 9위 업그레이드를 시켜놨고 거기에 대해서 이번 시즌은 5이닝 정도는 믿고 맡길 수 있는 투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가 좌투수가 나오면 여타 선수를 다 약해지는데 이 체프먼 한 명만 유독 좌투수에게 강하다 보니까 체프먼이 최근 타격감도 괜찮아요. 어제 뭐 한 뇌사 플레이를 하나 했긴 했습니다만 셰프먼도 타격감이 괜찮은 편이라서 오늘도 셰프먼 하나 해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결국 다른 타자들의 타격감이 좀 좋지 못하다는 점이고 마이애미 입장에서도 헨리케즈가 연투를 좀 해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경기에서 조금 투수전 양상으로 비벼볼 수 있다. 근데 샌프란시스코가 이 경기 안 내주려고 발악을 할 겁니다. 이제 연패 끊는다고 한번 투자를 올인을 때렸었고 어제 경기에서 좀 경기가 좀 아쉽게 지긴 했습니다. 로비레이가 완투패를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경기에 샌프란시스코는 다시 한 번 더 전력에 올인이 있을 거다라고 좀 봐야 됩니다. 완투패 아닌데 로드리게스 나왔었나? 아무튼 그래서 불펜 투입에서 아마 로드리게스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온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도발 멀티이닝까지 각오하면서 이제 기용하는 모습 분명히 나왔었죠. 거기에다가 이제 로저스 나오고 워커도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누구죠? 밀러의 바이븐스 뭐 이런 애들 아마 다 나와야 됩니다. 오늘 100까지 다 나와서 오늘 이거 시리즈 잡으려고 좀 발악을 할 겁니다. 지금 시리즈가 이제 1대1이 됐죠. 타인데 오늘 위닝 잡으려고 샌프란시스코가 발악을 할 거고 점수 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언더 봐야 되지 않나 싶은 경기예요. 그 다음에 캔자스시티 디트로이트 때 스쿠발라고 또 졌습니다. 어제 이제 브리스키가 불펜으로 올라와가지고 선타 2루타를 쳐맞았고요. 그거를 이제 파스컨티노가 불러들이면서 1대 0으로 캔자스시티가 스쿠발 꺼내고 결국 지는 상황이 나오고 말았어요. 저 또한 이 상황은 사실 예상하지는 못했었는데 스쿠발이 잘 던져도 타격이 이렇게 안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일단 디트로이트가 그렇게 타격이 죽어버리고는 부빙 나와버리죠. 지금 부빙 나오면은 사실상 타격이 어제 디트로이트랑 같은 상황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스쿠발 나오는 상황이랑 부빙 나오는 상황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캔자스시티가 득점 지원을 얼마만큼 해줄 수 있는 것인가 그거를 지금 오늘 좀 계산을 때려봐야 되는 건데 뭐 불펜 운영에 있어서도 오늘 쓸 수 있는 자원에서의 문제는 사실 없다라고 봐야 되고 부빅이 지금 계속해서 7이닝 피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무리 에스타베즈까지 바로 가는 상황은 나오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제 나왔던 슈레이버 이제 또 연투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거와 플러스 뭐 크루즈 뭐 요 정도 더해가지고 마무리 체계 오늘까지도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캔자스시티 정배 납득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휴스턴이나 템파베이인데 이거 휴스턴 정배 사실 장담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장담 못해요. 이 헌터 브라운이 나오는데 저번에 원정에서 헌터 브라운 털렸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헌터 브라운이 바람이 좀 많이 불었어요. 그때 당시 템파베이 홈구장에 바람을 타고 외야로 그냥 뜬 공들이 다 넘어가면서 피홈런 3개가 기록이 됐습니다. 그걸로 인한 실점이 좀 많이 늘어났었는데 지금 휴스턴 경기장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홈런 쳤던 타구들도 보면은 이게 넘어가라 싶은 타구가 많았죠. 얀디 디아즈가 넘겼던 홈런 타구도 저는 플라이볼인 줄 알았어요. 그게. 근데 그게 넘어가요. 지금 어제 그렇게 친 타구들이 굉장히 좀 많이 뻗어나가면서 장타에 대한 의식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이 시리즈인 것 같은데 템파베이 입장에서는 어제 경기 라인업이 그렇게 약해졌는데도 또
이제 점수가 그렇게 터져버렸던 겁니다. 템파베이가 좌투수가 나오는 날에는 아란다와 심슨이 빠져요. 아란다와 심슨이 빠지고도 그렇게 나오는데, 아란다 나오면 출루율, 타율 올라가고요. 심슨 나오면 출루시켰을 때 득점권 생산율이 올라갑니다. 거기에 지금 걔를 제외하고도 뭐 조시로부터 시작해갖고 카미네로까지 다 전부 다 지금 반야구를 지금 하고 있죠. 마이즈너도 반야구에 더 하고 있고, 거기에서 휴스턴이 굉장히 까다로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지금 휴스턴이 하위 타선에서 스미스, 마이어스, 그 다음에 알투베, 그 다음에 파레데스, 페냐 어제 멀티 홈런 친 것까지 타격감 좋은 거 인정합니다. 근데 크리스찬 워커가 부상에서 돌아오고 중간에서 또 흐름이 끊어지기 시작했고, 이 템파베이의 지금의 분위기를 저지시키기에는 휴스턴이 부족함도 느껴져요. 근데 휴스턴이 지금 오늘 경기에 쓸 수 있는 불펜이, 예상은 이제 휴스턴의 플랜은 이겁니다. 어제 경기에서도 웬만큼 던지는 불펜 다 이제 뭐 패전 불펜은 다 썼고요. 오르제, 오르트부터 시작해갖고 다 썼고, 이제 템파베이 입장에서 어제 경기는 그 불펜을 다 아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필승조 로드리게스, 그 다음에 저 누구야, 페어뱅크스 마무리, 그 다음에 우세타, 그 다음에 저 자완에서 몽고메리, 뭐 요런 클레빈저 다 나올 수 있는 경기입니다. 휴스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나올 수 있는 선수가, 목표는 헌터 브라운의 6이닝, 7회 킹, 8회 그 아브레이유, 9회 헤이더예요. 그게 오늘의 휴스턴의 목표인데, 그렇게 되려면은 결국 타이 브래들리와 헌터 브라운을 싸면서 헌터 브라운이 리드를 해줘야 돼요. 리드 못 해주면 바로 소사 나옵니다. 소사, 좌한 소사, 추격조 제 1파 따라 나오죠. 제가 귀스토가 선발로 가기 전에 가장 두려워했던 게, 소우사 나오면 그 다음에 귀스토 쓰고 경기 던지는 상황 나오면서 패전주 운영되는 휴스턴의 운영이거든요. 그게 오늘도 템파베이 타선 생각하면은 이 헌터 브라운이 리드할 거라고 생각하기 장담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요거 혹시 정배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께는 조금 주의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경기는. 네, 저는 추천 못 드립니다. 휴스턴 승. 그 다음에 이제 신시내티랑 컵스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어제 제가 이거 오버를 드렸어요. 공략할 수 있다라고. 근데 8회 7회까지 0대 0이었죠. 미친놈들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바람이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안쪽으로 본다가 문제가 아니야. 이 새끼들은 그냥 땅볼만 주고장창 치는데, 병살타로 컵스까지 그때 날린 게 개판 친 게, 짤도 빡치네. 저 누구죠? 저 켈리, 그 다음에 어제 3번 쳤던 새끼 누구야? 스즈키 잘루 3개, 켈리 잘루 5개, 댄스비 스완슨 잘루 4개인가 5개. 걔네들이 삽질한 게, 사실 심판도 억가가 좀 심했어요. 어제가 개 언더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콜이 바깥쪽에 볼 반 개 조금 더 빠진 공 다 잡아줬어요. 그렇다 보니까 양 팀에서 서로 이제 신시내티 스테판슨 심판항이 있고요. 댄스비 스완슨도 이제 심판 삼진 콜 나와가지고 바깥쪽 체인지업 문명이 빠진 공인데 콜 잡아줘갖고 심판 항의하다가 이제 그거 가지고 좀 분위기 안 좋아지고 좀 그런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콜이 그러니까 방망이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타자 입장에서는 넓다라는 거 인지를 했으니까 좀 넓게 보고 쳐야 되니 계속 끝에만 땅볼만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컵스 어제 무사 1루 찬스 1회 놓치죠. 그 다음에도 득점권 찬스, 이안앱이 어제 잘해줘가지고 득점권 찬스 만들었던 거 전부 다 땅볼 병살 치면서 놓치고 기회 다 날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점수가 더럽게 안 나는데, 사실 어제 경기 보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점수 안 나는 게 맞아요. 이거는 점수 못 내는 수준의 타격이야, 이게. 사실 어제 벤 브라운의 컨디션 좋았던 건 인정합니다. 벤 브라운이 어제 경기에서 어제 99마일을 찍었어요. 벤 브라운이 원래 한 96, 7마일에서 던지는데 바운드에서 실실 쪼개면서 오늘 끌키는 날이네 헤헷 하면서 진짜로 막 좋아라 하면서 던지면서 커브볼이랑 이제 99마일까지 나오는 빠른 공으로 그냥 신시내티 타자들 좀 요리를 했습니다. 로돌로도 잘 했다라고 볼 수도 있었던 경기였습니다만, 결국에 컵스 타선이 이제 심판 도움을 많이 이제 로돌로가 받아서 어려움을 겪었던 거였지, 컵스 타선이 못 칠 공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안 좋았던 새끼들이 있었어요. 타격감이 댄스비 스완슨, 그 다음에 크로 암스트롱, 얘네 둘이 타격감 너무 안 좋아 보였었고, 켈리도 새끼 사람 새끼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저 스즈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사실 니코 오너랑 이안앱 둘이서 야구 했다고 봤어야 돼요. 오늘 경기에서도 결국 어제 이제 선발 투수들의 역할이 굉장히 뛰어났던 두 팀이다 보니까 불펜에서의 부담은 크게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타이온 대 마르티네즈 똥볼 싸움 하게 될 건데 이 경기 오늘도 이제 바람은 제가 알기로 안으로 부는 걸 알고 있거든요. 바람이 밖으로 불었으면은 이 경기 기준점이 9.5점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겠죠. 근데 오늘 이 경기 7.5점 기준점 나온 거면 이미 바람도 안으로 불어서 외야타에 대한 기대도 크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보니까 실제 바람도 안쪽으로 한 8마일 정도 불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타이온 마르티네즈 똥볼 싸움 하게 되면은 빗 맞는 타구 싸움으로 결국 이것도 또 점수 안 나야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경기가. 근데 저는 당분간 이 위글리 필드 쳐다도 보진 않고 싶어요. 근데 이 오늘 또 그래서 사실 솜구장에서 유독 홈런이 좀 많이 나오길래 파크 팩터를 좀 찾아봤어요. 파크 팩터를 찾아봤는데 위글리필드 파크 팩터가 2루타 파크 팩터를 제외하고 모두 다 리그 최하위권에 있을 만큼 점수가 안 나는 구장이에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7.5점 납득하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 좀 그렇게 보게 됩니다. 물론 저는 오늘도 컵스가 어제 그 정도 타격이면 컵스 이긴다고 저는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신시내티도 어제 라인업에서 왜 이제 그 프라일리를 안 썼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안 꺼냈단 말이죠. 오늘 이제 우투수 나오고 하니까 꺼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헤이즈가 빠진 상황에서 그렇게 타선 하나 채워주는 게 너무 중요한데 나와주고 하면 신시내티가 2.5 프레는 하지 않을까 싶은 경기입니다. 어차피 언더라면. 그리고 애리조나랑 워싱턴 개판 났죠. 파트 진짜 인생 역작을 남겼습니다. 1회에 10점을 주는 미친 이제 홈런도 없어요. 그냥 안타로만 10점입니다. 안타로만 10점을 내고 그걸 또 대단한 워싱턴은 7점이나 추격을 또 허용을 했었던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스코어 11대 7로 경기가 끝이 났는데 이제 어제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워싱턴 타격을 지금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제임스 우드가 이 1할달이 치던 4월달에 1할달이 치던 새끼가 벌써 2할 8푼 8리까지 타율이 올라왔습니다. 한 달 반 만에 진짜 엄청난 페이스입니다. 이거 정말로 한 달 만인 것 같아요. 거의 한 달 만에 그냥 2할 8푼 8리까지 올라온 건데 타격이 진짜 미친 듯이 올라오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핫셀 이제 완벽하게 지금 대비 적응을 한 듯 보이죠. 거기에다 지금 뭐 하위 타선에서 누굴 돌렸어도 분위기 타가지고 계속 점수를 대니까 그 딜런 크루저가 있니 없니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워싱턴이 상위 타선 CJ 에브람스 꾸준하게 해주고 있고 조세는 또 로우까지 그 타격감이 다시 올라오는 추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거를 타선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제 경기 이제 루트리지 페리 그 다음에 헨리까지 쓰면서 필승조 운영을 했는데 루트리지가 무너지면서 헨리 멀티잉 던졌고 오늘 경기에서 이제 차핀 그 다음에 자완에서 이제 페를 어제 썼으니까 아마 차핀 나올 것 같아요. 차핀 정도인 것 같고, 마무리 이제 피네건 대기를 하겠죠. 리드하는 상황이고, 이기게 되면은 이제 마무리 피네건, 그 다음에 차핀 2명 정도 이제 필승조급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자원에서 큰 기대는 사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선발 투수가 결국 7이닝을 던져줘야 된다라는 전제를 내리게 되는데, 파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오늘도 리드는 애리조나가 먼저 하는 상황이 올 것 같은데 코빈 번즈가 버틸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될지 사실 보셨죠? 피츠버그전 제가 트라우마가 생겨서 코빈 번즈 경기라서 이 경기를 건드리지를 못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겠습니다만 저는 이 경기가 8.5점 기준점이면은 네 오버 기준점 싸게 먹혔다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코빈 번즈 지금 워싱턴 타격감이면은 6이닝 던지면 많이 던진 것 같고 애리조나 불펜진을 끝까지 다 막아내는 거 쉽지 않다고 보면은 워싱턴이 추격하고 했을 때 점수 8.5점 이상 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경기이기도 해요. 근데 좀 그 기준점이 오늘 경기 좀 가장 언어버도 그렇고 접근하기엔 좀 까다로운 경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예 배제시켰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시애틀과 미네소타인데 어제 저는 이걸 미네소타 스승을 들었었습니다. 변수가 생겼어요. 너무 중요한 순간에 대기 타석에 있던 코레아가 갑자기 퇴장을 처당하는 겁니다. 그래 거기서 이제 좀 살짝 그 경기가 나가리가 됐었죠. 사실 팩트로 따지면 그때 나가리였어요. 이미 미네소타가 코레아 퇴장 때 나가리였었고 연장 가가지고 점수를 계속 못 내는 상황이 되면서 끝내기 패가 이제 내야 땅볼 득점이 되면서
이제 끝내기 패가 됐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파덱 대 카스티오 대결이면 투수전 양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경기 일단은 불펜에 있어서는 시애틀도 그렇고 미네소타도 그렇고 이제 오늘 경기까지 연장을 이틀 연속으로 치르면서 부담이 지금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발 투수의 역할이 많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1차전에서 12대 6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과정에 이제 무뇨즈랑 그 레그미나가 개 털려버렸었죠. 그런데 이제 어제 경기에서 이제 바르가스만 연투를 좀 시켜줬고, 나머지의 필승조에 대해서는 연투 상황이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 스나이더 이 멀티잉 던져서 못 나오게 될 거고, 바르가스 연투에서 못 나오게 될 거고, 바자르도 멀티이닝, 스피어 멀티이닝이라서 오늘 결국 1차전에 털렸었던 이제 무뇨즈, 레규미나, 그 다음에 잘 던져줬던 브래쉬 정도가 오늘 불펜에서 출전할 수 있는 자원 여유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듀란, 그 다음에 샌즈 연투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튜어트까지 연투를 해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연투를 해줘야 되는 선수가 이제 발랜드, 그 다음에 잭스, 토파, 알칼라, 이런데 알칼라 좀 털렸기 때문에 오늘도 파덱이 6, 7이닝 이상을 해줬으면 하는 미네소타의 상황일 거예요. 근데 요게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저는 어제도 사실은 언더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연장 오버가 났습니다만, 이 시애틀의 홈 구장은 점수가 좀 안 난다고 봐야 돼요. 잠깐만 보여드리면, 이게 메이저리그의 지금 이번 시즌은 파크 팩터입니다. 이 보시면은 시애틀 마리너스가 파크 팩터가 가장 낮은 팀이에요. 전체 구장 파크 팩터 91점 수준으로 가장 낮은데, 이 보시면은 삼진 보이십니까? 이 삼진 파크 팩터가 가장 높은 팀으로, 그냥 그만큼 삼진이 처음 많이 당한다는 소리예요. 여기 이게 빨간색이. 다른 성적들은 좋은 성적들이에요. 타자들에게 출루율, 득점, 안타, 2루타, 3루타, 홈런, 볼넷 다 타자들이 잘한다는 지표지만 삼진만 안 좋은 성적이거든요. 이게 가장 높아요. 삼진이 정말 많이 나오는 홈구장이고, 실제 리그 파크 팩터 수준도 따지고 보면은 가장 낮은 구장이다 보니까 이게 점수가 안 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미네소타도 불펜 좋고, 시애틀도 오늘 레규미나도 그때 무너져서 그렇지 사실은 정말 잘하는 선수고, 이제 무뇨즈 같은 경우도 홈에서 원래 극강이고, 연장 상황에서 그렇게 된 건 아쉽게 됐습니다만,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오늘도 투수전 양상돼야 된다고 일단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자, 그 다음에 샌디에고랑 피츠버그인데, 이제 제가 어제 이것도 피츠버그가 진짜 이길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팔터 존나 잘하고 있다고. 샌디에고 한번 막아냈었고, 어제 경기 같은 경우도 뭐 오늘 크루즈 치고 시작하고, 지금 피츠버그가 진짜 무서운 이유가 이 맥선장이 살아났습니다. 맥선장의 기세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맥선장이 이렇게 중간에 쳐주는 거 정말 중요한 게, 오닐 크루즈, 그 다음에 레이놀즈, 맥쿠첸 요렇게 넘어가거든요. 중심 타선에 이거 연결해 줄 수 있다라는 자원이 맥쿠첸인 게 팀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시너지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맥쿠첸이 5경기 치르면서 21타수 7안타 1홈런이에요. 어제 홈런 한 개 쳐가지고 OPS가 0.9가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레이놀즈 4할 7푼 미치고 있습니다. 이 샌디에고보다 지금 당장 토니 펜까지 이렇게 날뛰어버리는 상황에 IKF 꾸준하게 해주죠. 오닐 크루즈 그래도 이제 장타 기대값도 있고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포수에서 이제 저 누구죠? 조이바트 삽질하면서 부상으로 빠지다 보니까 갑자기 헨리 그 데이비스도 나와가지고 너무 잘해주고 있죠. 지금 그 중심 타선에서 치는 그 카나리오까지 타격감이 붙어버리니까 이 샌디에고 이것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불펜에서 피츠버그가 아무리 올해 베드너 그 다음에 홀더맨의 부진으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짜 말이 많이 나오고 정말 아쉬운 모습이 있다는 것도 무조건 사실입니다만, 따지고 보면 피츠버그가 그래도 불펜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자원이 지금 그 누구죠? 애쉬크래프트 롱리리프 자원 한 명 홀업해하고 올라가고 잘해주고 있죠. 그래서 베드너 그래도 마무리 역할이 최근에 나왔던 세이브 상황 3번에서 세이브 전부 다 했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이제 퍼거슨이라는 자원이 지금 버텨주는 게 너무 든든하고, 여기에 기존에 너무 잘 주는 산타나의 그
그 다음에 조이 벤츠, 슈가르트, 그 다음에 저 한 명 더 그 옛날에 워싱턴에서 마무리했던 레이니까지 하면은 뎁스 자체가 그렇게 부족한 편은 아니에요. 또 그래 보면은 샌디에고도 오늘 의외로 또 자완 히니한테 똥볼에 또 막히면서 고전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완이 나오면 안 좋은 게 이 타티스 주니어가 결국 자완에게 너무 약하다는 지표가 시즌 내도록 나오고 있고, 오늘도 이 바깥쪽 히니의 볼에 이제 우타자들, 핵심 우타자들이 땅볼 치면서 물러날 가능성 분명히 열어되는 경기가 될 수 있다. 저는 샌디에고 정배당 승 이거 노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래도 바스케즈도 나름 안정적인 피칭을 하고 있고, 예, 불펜도 사실 샌디에고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라고 한다면 이 경기는 뭐 언더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앤드류 히니가 5월달 성적이 좀 많이 안 좋은 게 제구 때문인데, 이 제구가 잡힐만 하거든요. 분명히 한 볼넷 2개 정도 수준에서만 나와주면 제가 볼 때는 한 5이닝 수준에서 한 1, 2실점 선에서 오늘도 끊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니 의자에 왜 가시가 있냐? 잠시만요. 아 존나 아픈데? 진짜 죄송합니다. 의자에 가시가 있네. 와, 개 아프다. 아, 반갑습니다. 네, 뽑았어요. 그리고 다음 경기 이제 LA 다저스랑 뉴욕 양키스인데, 뭐 이거는 뭐 제가 뭐 더 할 말이 없죠. 네, 김혜성의 1홈런 4안타 5출루 경기 잘 봤고요. 뭐 그냥 파티를 했죠. 다저스가 오늘 거기에다가 이제 또 야보로 나와버리는 경기가 돼버리면은 상대가 뭐 2차전에 나왔던 낙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커쇼도 아니고 야마모토 대 야보로 다저스 오면 뭐 수입전이라도 뭐 어쩌겠습니까? 이거 누가 양키스 승 볼 수 있는 사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좀 짧게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프리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유튜브 다시 보기 보신 분들도 다들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